자, 이제 우리가 마련한 이 블럭을 이용해서 최종 목표인 이 마이 블럭을 만들어 봅시다. 한번 어, 지금 이 블럭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가서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배열을 받아들여서 원소의 개수, 그 다음에 이 개수의 원소만큼에다 개수의 원소 각각하고 이 숫자하고 비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배열이 5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앞에 있는 4개를 여기 5번째 원소하고 비교한다라고 하면 이 5번째 원소의 인덱스 값은 4이죠. 그리고 인덱스 값 4인 원소하고 비교해야 될 원소의 개수는 4개죠. 똑같이 4라는 얘기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원소가 앞에 3개가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원소가 들어왔을 때 이 네 번째 원소는 앞에 있는 3개의 원소 각각하고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diff num을 사용할 때면 원소의 개수, 배열의 원소의 개수 3이라고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소하고 앞에 있는 3개의 원소하고 비교해야 되니까 이 x에는 배열의 네 번째 원소 값을 넣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배열의 네 번째 원소값, 배열의 네 번째 원소값이라는 건 인덱스로 3번 원소인 거죠. 첫 번째가 0번 원소니까. 그래서 세 개의 원소들을 인덱스 3번 원소하고 비교해라. 이렇게 똑같이 숫자가 나란히 간다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1 줄 때는 여기도 배열의 1번째 원소, 3 줄 때는 배열의 3번째 원소 이렇게 주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어디에서 빼올까도 또 생각을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루프를 돌려야 되죠. 루프의 개수는 몇 번을 돌려야 될까요? 배열의 원소 개수가 3개다라고 하면 루프는 2바퀴만 돌리면 되죠.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앞에 거랑 같은지 안 같은지 비교할 필요가 없잖아요. 두 번째 원소부터 마지막 원소까지만 차례대로 비교하면 되기 때문에 배열 원소수 마이너스 1만큼의 루프만 돌리면 됩니다. 그렇게 돌리면서 이 마이블럭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루프 만들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이 블록의 입력값, 출력값을 변수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럼 이 블록의 입력은 그냥 하나만 들어오죠. 어떤 거? 배열. 숫자형 배열 하나만 입력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배열에 있는 내부 값들이 모두가 서로 다를 경우에 논리값으로 올diff라는 것이 나가겠죠. 이름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올diff는 기본적으로는 참.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값을 읽어서 출력값으로 내보내주면 될 겁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값과 출력값이 준비되었어요. 그 뒤에 이제 루프를 도는데 이 루프는 횟수로 제어하면 된다고 했어요. 어떤 횟수로? 이 배열의 원소수 마이너스 1개로 제어하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해봅시다. 저 배열의 원소의 개수 꺼내려면 배열 연산 블럭을 써야 된다고 했어요. 어느 배열? 이 배열을 읽어서 넣어줘야 되겠죠? 이 배열의 몇 번째 원소라고 할 건지, 몇 번째 원소가 아니죠. 지금 어, 배열의 길이를 써야 되는 것이죠. 이 배열의 길이를 그대로 넣으면 배열의 원소 개수가 3이면 이것도 3바퀴 돌 거잖아요. 3바퀴 돌길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에서 빼기 1한 것만큼 배열 원소수 빼기 1한 것만큼만 돌아라 라고 이 루프 블럭에 수행 횟수를 결정을 해줬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 한번 진행해 봅시다. 이 안에서는 어떤 걸 진행해야 되나요? 일단 여기에서 0부터 차례대로 증가하는 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루프 제어 변수를 그대로 이 블럭에다가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걸 좀 크게 키워놓고요. 키워놓고 네, 이 블럭을 안으로 가져올게요. 이 블록 지금 어떻게 들어가지가 않네요. 네, 그러면 마이 블록에서 불러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마이블록 안에 여기에다가 무슨 숫자 넣어야 되죠. 지금 첫 번째 원소에 대해서는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 들어왔을 때 여기에서는 0이 나오지만 우리가 원하는 숫자는 1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도 1 줘야 되고 여기도 1번째 원소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숫자에다가 플러스 1을 먼저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만들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숫자에 플러스 1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첫 번째 바퀴에선 1, 두 번째 바퀴에선 2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값을 뭘로 쓰죠? 여기 카운트에다가도 써줘야 되고 카운트에 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배열에 이거 번째 원소를 넣으면 되죠. 그럼 배열의 몇 번째 원소를 꺼내기 위해선 이것을 배열 연산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 연산에서 어느 배열이냐 입력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 배열을 읽어서 줘야 되겠죠. 예, ARR이라는 배열을 읽어서 주면서 이거의 몇 번째 원소, 여기서 나오는 거 번째 원소, 이거 번째 원소를 그 값을 여기다가 줘야 됩니다. 되었죠? 예, 그래서 지금 왜 옆으로 이렇게 많이 갔나요? 자, 아직 더 추가될 것이 있을 것 같으니까 아, 네, 됐습니다. 대략 이 정도만 정리하고 다시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나오는 값을 플러스 1해서 그 값으로부터 배열의 n번째 원소를 꺼내서 여기다 줬고 예, n번째 원소를 주었고 그 다음에 네, 이것도 다시 한번 여기다 넣어줄게요. 여기에도 배열을 넣어야 되죠. 이 배열, 여기서 나온 배열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배열의 개수는 요거고 그 다음에 이 개수 번째 원소를 주면서 앞에 있는 거하고 다 같은지 다른지를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이 결과에 따라서 뭔가가 달라지죠. 아까 여기에서 구현한 거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올 diff가 true다 그러면 계속 검사하면 되는 거고 올 diff가 true가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에다 false 값을 넣고 바로 벗어나게끔 아까 했던 그 블럭을 그대로 쓰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스위치 블럭을 하나 넣어 주겠습니다. 예, 스위치 블럭을 넣었고 여기에서 논리값으로 논리값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게 올 diff가 이번에는 올 diff가 true면 괜찮은 거고 올 diff가 false일 경우에 안 괜찮은 거죠. 그럴 경우에는 올 diff 값을 네, 여기 복사해서 올 diff 값을 써야 되는데 뭐라고 쓰느냐? false라고 씁니다. 그리고 바로 그냥 벗어나 버리면 되겠죠. 더 이상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돼요. 그리고 벗어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출력 값으로서 이것을 주면 되죠. 다시 복사. 예, 출력 값으로서 이 값을 읽어서
이 논리값을 읽어서 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출력값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마이블록의 준비 작업이 다 끝났으니까 이것으로 빌드를 해볼게요. 마이블록 빌더. 네, 이름은 정해준 대로 diff AR. 하는 일은 여기 ARR 배열 ARR의 모든 원소가 서로 다르면 true 아니면 false를 출력. 네, 그래서 입력은 ARR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는 거는 이걸로 정할게요. 그 다음에 입력 파라미터가 하나 있죠. ARR 숫자 배열.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냥 놔둡시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서 이것은 출력이죠. 출력 값은 뭐라고 했죠? 올디프. 출력은 논리 값입니다. 이렇게 해서 종료시키겠습니다. 아, 여기 하나도 안 했네요. 이거를 배열이니까 이거 역시 배열처럼 생긴 거를 골라줄게요. 이건 논리 값이니까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료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여기에서 이 입력을 ARR로 넣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는 올 디프 값을 주고 이렇게 연결하면 마이블럭이 완성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장하고 네, 네, 이것으로써 diff ARR을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만든 마이블럭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diff AR만 실험하면 되죠.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diff AR 블럭을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하려면 먼저 배열을 만들어서 제공해 줘야 되죠. 배열을 만드는 것은 변수 블럭입니다. 어, 숫자형 배열을 만드는데 먼저 처음에 각기 다른 숫자로 1, 2,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 이렇게 만들었어요. 서로가 다 다른 숫자니까 diff AR에서 true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제공을 해주려면 이 만든 배열을 읽어서 제공해야 되겠죠. ARR을 읽어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는 디스플레이에서 확인해 보면 쉬울 겁니다. 텍스트로 화면 한가운데에 유선으로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0 아니면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웨이트를 안 했어요. 3초. 네, 1이라고. 그러니까 올 디프라는 얘기죠. 서로 다 다르다. 그래서 여기다 같은 수를 하나 넣어서 다시 실험해 봅니다. 그럼 0이라고 나와야 되겠죠? 예, 다른 수가 있으니까 올 디프가 아니다.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간단하게 기능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심화과제 8.2는 심화과제 8.1에서 만든 디프 AR이라는 마이블록을 이용한 예제입니다. 이걸 이용해서 1에서 45 사이에 서로 다른 난수 6개를 만들어서 브릭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러면 1에서 45 사이에 난수를 출력하는 건 난수 블럭으로 만들 수 있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만든 다음에 첫 번째 난수는 그냥 배열에 넣으면 될 겁니다. 두 번째 난수부터는 diff AR을 사용해서 어, 검사를 한 다음에 diff num을 사용해서 검사를 한 다음에 넣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 6개의 난수를 쭉 생성한 다음에 diff AR에다가 한 번에 돌려도 되고 이런 식으로 우린 지금 단계별로 도 준비해 놨고 한꺼번에 하는 것도 준비해 놨으니까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활용하라고 하는 것은 이 블럭이 아니라 이 블럭이죠. 이 블럭은 6개의 난수를 한꺼번에 주면 맞다 틀리다 이렇게 대답만 하는 블럭이니까 이 블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냥 6개의 난수 쭉 생성하고 이 블럭에 한번 줘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true가 나오면 그냥 그대로 끝내고 6개의 수를 출력해주면 되고 그렇지 않다. 그럼 6개 중에 하나라도 중복되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반복을 합니다. 반복 돌아와서 6개의 난수 새로 발생시켜서 여기다 넣어보고 true가 나올 때까지 그 과정을 반복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다 끝낸 다음에는 그 반복문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거는 diff AR에서 true가 나왔다는 얘기죠. true가 나왔을 때는 빠져나와서 그 배열에 있는 6개의 숫자를 차례대로 브릭 디스플레이에 출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다면 좀 더 복잡하게 풀어야 될 텐데 이걸 이용한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좀 단순하게 풀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 이 블럭을 이용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이제 풀어봅시다. 먼저 6개의 난수를 만들어서 6개의 난수를 만들기 전에 먼저 배열을 준비해야 되겠죠. 숫자형 배열을 준비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열 연산 중에 뭘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합시다. 추가, 숫자를 추가하는 연산이 있네요. 그래서 추가 이렇게 하면 배열을 주고 이 배열을 읽어서 주면 되겠죠. 배열을 주고 어떤 숫자를 주면 여기에 이 숫자가 추가된 새로운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럼 이걸 이용하기로 하고 난수는 이걸 이용하면 되겠고 그거를 6바퀴 돌려서 6개의 난수를 이 배열 안에 차곡차곡 쌓도록 합시다. 그럼 횟수로 6회 6개를 이 배열을 읽어서 이 배열을 읽어서 주고 새로 발생시킨 난수를 줘야 되겠죠. 이 난수의 범위는 1에서 45.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온 난수를 추가하라고 줍니다. 그럼 여기에서 배열이 새로 나오게 되면 이 배열을 여기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복사해서 새로운 배열을 써줍니다. 이렇게 하기를 6번 하면 이 루프 블럭이 빠져나왔을 때는 배열이 원소 6개를 가진 배열이 생성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배열에 대해서 diff AR을 해보면 되겠죠. 그럼 diff AR에 제공해야 할 것은 배열 이름 하나뿐입니다. 그래서 이 배열을 예, 내가 만든 이 배열을 제공합니다. 제공하고 여기서 true가 나오면 OK인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디서부터 반복해야 되나요? 여기에서부터 배열 생성에서부터 다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전체를 큰 루프로 감싸 봅시다. 맨 앞에다 루프를 넣고요. 이제 확대를 하고
좀 전에 여기 ARR이라는 거 없어졌죠? 자, 다시 해봅시다. 예, ARR이라는 부분 어디로 없어졌어요? 자, 요거 전체를 요 안으로 넣습니다.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프가 바깥에 있는 루프는 무한 루프로 반복이 되고 있죠. 바깥에 있는 거 이름을 탈출할 수 있게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지어줬습니다. 배열 하나 생성하고 거기다 6개의 원소를 넣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에 맞는지 테스트해 봅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가 true면 6개를 차례대로 화면에 디스플레이하고 빠져나가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뺑뺑 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true냐 false냐에 따라서 다른 행동을 해야 되니까 스위치 문이 필요하겠죠. 스위치 문을 넣었습니다. 넣고 이 스위치 문에서 논리값을 받도록 하고 여기서 네, 이쪽으로 이어지도록 합니다. 얘는 떼고요. 예, 됐어요. 그리고 이거의 결과값을 여기에다가 넣어줬습니다. 그래서 diff의 결과값이 diff 어레이의 결과값이 true다. 그러면 할 일이 있죠. false다 하면 할 일 없어요. false다 하면 그냥 다시 이쪽으로 와서 새로 배열 생성하고 뺑뺑 도는 겁니다. 그럼 false일 땐 할 일이 없으니까 두 칸을 동시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줄였습니다. false일 땐 비워놓고 true일 때는 이제 우리가 뭘 작성을 해주려고 해요. true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6개를 차례대로 화면에다가 써줘야 되죠. 그러면 화면에다 6개를 차례대로 써야 되니까 루프를 돌리면서 쓸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디스플레이를 그냥 지우기만 하는 목적의 디스플레이를 하나 해줍니다. 자, 지웠습니다. 지우고 텍스트를 쓰는데 그냥 아무 내용도 쓰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지우는 목적으로만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는 루프를 돌면서 6번 써야 되겠죠. 6개의 숫자를 써야 되겠죠. 자, ARR에 여기서 0, 1, 2, 3, 4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 값으로 쓸 수 있는 값들이 나오죠. 그러면 배열에서 그 값을 읽어서 디스플레이 하기를 6회 반복하면 됩니다. 여기 횟수는 6회. 예. 그러면 배열에서 특정 원소 값을 읽기 위해서는 배열 연산을 써야죠. 배열 연산으로서 인덱스로 읽기 이대로 쓰면 되겠습니다. 인덱스로 읽기를 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선 배열 제공해주고 인덱스 값 제공해줘야 됩니다. 배열은 이것을 읽어오면 되겠죠. 네, 이 배열을 제공하고 인덱스 값으로서는 요거를 제공하면 됩니다. 이거 약간 위아래로 키워서 보기 좋게 만들겠습니다. 이 루프 제어 변수가 바로 인덱스가 되면 첫 번째 바퀴에서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바퀴에선 두 번째 원소가 이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주는 그 값을 디스플레이 하면 되죠. 디스플레이는 요거를 사용하면 되는데 복사해서 붙였어요. 사용하면 되는데 단 이때는 반복해서 디스플레이 하는 거니까 지우지는 않고 여기서 나오는 값을 눈금으로 X좌표는 똑같이 뭐 중앙에 가면 되니까 한 5 정도, Y좌표에는 조금 이따 생각해 봅시다. 유선으로 하고 내용은 여기에서 나온 내용을 그대로 뿌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숫자도 여기 5 이렇게 쓴다면 첫 번째 숫자 쓰이는 장소랑 이게 지금 6바퀴 돌 텐데 두 번째 숫자 쓰이는 장소랑 똑같게 되겠죠. 첫 번째는 위에 쓰이고 두 번째는 그 아래 쓰이고 세 번째는 그 아래 쓰이고 차례대로 아래 쓰이게 하려면 이 Y좌표가 증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Y좌표도 역시 요 값을 갖다가
갖다가 Y좌표에다가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경우에는 폰트 크기가 이렇게 크면 안 되니까 작은 일반 폰트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조건이 true가 돼서 6개의 숫자를 보였다라고 할 때는 더 이상 이 루프를 계속 돌 필요가 없겠죠. 이 02번이라는 바깥쪽의 루프를 탈출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6개의 숫자를 화면에 보이는 거를 우리가 다 했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탈출해도 됩니다. 탈출했을 때는 자, 이쪽으로 가봅시다. 오른쪽으로 가는 화살표가 안 보이네요. 여기서 웨이트를 해야 이거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웨이트를 여기다가 시키면 되겠습니다. 인터럽트 하기 직전에 웨이트를 5초간 웨이트 시켜보도록 합시다. 예, 이렇게 하고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실행되는지. 실행. 잘 안 보이네요. 너무 작아서. 네, 이렇게 해서 잘 보이도록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행을 할 때 이게 한 번만에 통과하는지 아닌지 여기 그 실행되는 블럭이 물결 모양으로 보이잖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예, 워낙 빨리 지나가서 어쨌든 6개의 서로 다른 숫자가 나왔구나라는 것으로 잘 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예, 심화과제 8.2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짧게 기말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과제 내용 위주로 낸다는 것이 가장 크고요. 그 이외에 당연히 강의 자료 이내에서만 출제됩니다. 그 이외에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하고 우리가 많이 계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마지막 시간에도 했듯이 센티미터를 각도로 아니면 바퀴수로 바꿔서 일정 거리를 정확하게 주행하게 한다던가 또 회전을 할 때는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죠. 바퀴 사이의 지름을 이용해서 몇 센티미터를 가야 되는지 먼저 계산하고 그 센티미터를 다시 바퀴가 굴러가는 바퀴 수 아니면 각도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었죠. 예, 그런 부분들 대부분의 내용이 과제 내용에서 나오니까 그리고 그 이외에 강의 자료 내에서 응용하여 출제 이 부분은 과제 내용을 그대로 낸다라고 생각할까 봐 첨언한 것일 뿐입니다. 과제 내용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주관식 서술식입니다를 오해해서 블럭을 직접 여러분들이 외워서 그리게 한다거나 이런 주관식 서술식이 아니라 저 말의 의미는 사지선다로 나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하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 알고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를 어느 블럭을 사용해서 풀어야 되는지 알고 이렇게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블럭의 모양을 외워서 그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준비에 힌트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한 학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로봇을 만지지 않고 저의 강의만으로 따라오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기말 시험 때 대면 시험이니까 그때 얼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